연예계에서는 종종 국민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국민 여동생, 국민 여배우, 국민 개그맨처럼 대중의 사랑을 상징하는 타이틀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화려한 국민 타이틀을 달았던 연예인들도 어느 순간 방송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한순간의 실수나 사건으로 TV에서 자취를 감춘 연예인 TOP8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8위는 1982년 MBC 공채로 데뷔한 배우 조연기입니다. 조연기는 배우로서 꾸준히 활동하다가 어느 순간 개그맨 못지않은 유머 감각 덕분에 예능 프로그램 패널로 자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MBC 장수 프로그램 세바퀴, MBN 황금알에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존재감을 뽐내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그러나 2017년 황금알 종영 이후 조연기는 TV에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이후 그는 직접 유튜브 채널 동네형 TV를 개설해 팬들과 소통했지만 초기 구독자는 몇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꾸준히 영상을 올린 결과 현재는 약 1900명의 구독자를 확보했으나 9개월 전부터 업로드는 끊긴 상태이며 TV 출연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조연기에게는 언제부턴가 킬러조라는 불명 예스러운 별명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별명의 시작은 1993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때문입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채 강원도 정선에서 운전 중 길을 건너던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고 직후 그는 피해자를 길가에 방치한 채 자신의 차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법원은 조연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량이 줄었고 항소심에서 5년으로 늘어난 뒤 보석으로 석방되어 방송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아 사건 직후 논란이 크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의 진상이 알려지자 조연기는 대중의 거센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킬러조라는 불명 예스러운 별명은 그를 따라다니며 지금까지도 그의 이미지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조연기가 자신의 죄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느끼며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의 유튜브 영상 댓글 창이 닫혀 있는 것도 그가 과거 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7위는 이영하입니다. 이영하는 2003년 강호동의 천생연분에 처음 등장하며 TV 연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귀엽고 발랄한 외모 덕분에 여러 드라마에서 활약할 수 있었죠. 특히 2010년 제방왕 김탁구에서 양미순 역을 맡으며 연기 변신에 성공했으며 이 드라마는 시청률 50%에 육박하며 국민 드라마로 자리 잡았습니다. 덕분에 이영하 역시 국민 배우로 발돋움할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녀의 발목을 잡은 건 의외의 연관 검색어였습니다. 바로 똥꼴레라는 알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단어는 그녀와 관련된 검색어로 남아 있으며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2006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자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이영하를 좋아하나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여러 사람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 똥꼴레라는 아이디가 등장하여 이영하를 과도하게 옹호하는 글을 꾸준히 남겼습니다. 남자 연예인들이 이영하를 좋아한다. 그녀는 인기가 대단하다. 친구의 친구가 이영하의 코디인데 밴 안에서도 수첩에 메모하며 차분하다 등 과하게 찬양하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뚱뚱했으나 철저한 식단 관리로 현재의 몸매를 만들었다는 글, 중학교 시절 장난을 치면서도 한양대 입학을 수석으로 했다는 글까지 그녀를 거의 신격화하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일반인 친구를 험담하며 이영하를 과도하게 옹호하는 글도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네티즌들의 의심이 커지면서 똥꼴레 아이디 기록을 확인한 결과 댓글 작성자가 바로 이영하 본인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팬들의 응원 메시지를 가장하며 자작 댓글을 작성했던 것이 밝혀진 것이죠. 자신이 남긴 흔적을 미처 지우지 못했던 이영하는 급히 아이디를 바꿨지만 이미 진실은 공개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소속사는 똥꼴레 연관 검색어를 지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우픈 상황이 연출된 후였죠.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이영하는 김탁구 이후 간간히 활동했으나 2018년을 기점으로 사실상 방송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충분히 주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배우였지만 한순간의 자작극으로 인해 평생 따라다닐 꼬리표를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필요한 자작극 대신 진정한 연기로 다시 한번 국민 드라마의 주연으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6위는 서하준입니다. 서하준은 2008년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로 연기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후 2013년 드라마 오로라, 공주에서 조연으로 캐스팅되면서 점차 연기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죠. 흥미로운 점은 그가 원래 오디션에서 탈락했음에도 제작상의 이유로 중간 합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암세포도 생명이다라는 인상적인 대사를 남기며 주연급 배우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후 서하준은 여러 일일 드라마와 아침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으로 캐스팅되며 연극 시절의 무명 시절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듯 보였습니다. 게다가 정글의 법칙 같은 예능에도 출연하며 남자 배우로서 존재감을 넓혀갔죠. 하지만 2016년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논란이 그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문제의 논란은 알몸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남성 사진이 유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진 속 남성이 서하준과 매우 닮았던 탓에 순식간에 그의 이름이 거론된 것이죠. 서하준은 처음에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고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며 소속사는 10일간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다른 남자 배우들이 거론되며 억울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서하준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자숙했습니다. 그러다 2017년 7월 MBC 비디오스타에 출연하며 해당 사건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는 그냥 조용히 있었다. 주변에서는 많이 힘들지? 라며 위로하지만 당하지 않은 사람과 당사자는 다르다. 창피함은 반나절도 안 갔지만 화와 증오심은 생기더라라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왜 그때 해명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누가 봐도 나라고 인식할 글인데 내가 굳이 맞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다. 누가 봐도 나다라며 사실상 자신이 사건의 당사자임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하준은 2019년 맛 좀 보실래요? 2020년 불새 2020 등에서 주연으로 캐스팅되며 천천히 방송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다행히 조금씩 활동을 회복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이 없었다면 훨씬 더 다양한 작품에서 얼굴을 볼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5위는 김채연입니다. 2000년대 초반 탤런트 김채연은 화려한 연예 경력 뒤에 숨어있던 치명적인 스캔들과 자작극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청순한 외모와 상큼한 매력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던 그녀는 레모나 CF를 통해 스타덤에 올랐지만 2003년 갑작스러운 납치 사건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게 됩니다. 김채연은 심야 라디오 방송을 마친 후 귀가하던 길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던 열성 팬에게 납치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약 1시간 30분 동안 붙잡혀 있다가 일산의 한 교회에서 풀려났다고 밝혔고 곧바로 사촌 오빠에게 이 사실을 전하며 경찰에 신고했죠. 하지만 사건이 커질수록 그녀의 진술에는 점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채연은 초기 주장을 번복하게 됩니다. 처음엔 납치라 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결국 자발적으로 차에 탔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결국 밝혀진 사건의 본질은 김채연이 40대 대기업 간부이자 그녀의 스폰서와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날 밤 일어난 일은 단순한 납치가 아닌 자작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스폰서에게 이제 그만 만나자고 말하려다 사건을 은폐하려 거짓말을 꾸며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김채연은 한강둔치에서 스폰서와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며 자작극을 벌였음에도 강제로 끌려갔다고 주장하며 대중의 동정을 유도했습니다.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그녀의 이미지는 완전히 추락했고
결국 연예계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채연은 연예계 복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김성경으로 개명하고 새로운 작품에 도전했지만 하반신 마비를 가장하며 동정을 사려는 또 다른 자작극이 발각되며 복귀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그녀는 유기묘를 돌보며 살아간다고 전해지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방송에 출연해 납치당한 게 맞다고 주장하며 과거의 진술을 뒤집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연예계 역사상 손꼽히는 자작극 사건으로 기록되었으며 김채연은 대중에게 진실성이 결여된 인물로 각인되며 오명으로 남았습니다. 사위는 스스로 폭행하며 자작극을 벌인 청아의 사례입니다.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에서 연기와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은 뮤지션 홍성규와 함께했던 캔디맨 팀은 특히 여성 멤버인 청아의 독보적인 보컬 덕분에 언더그라운드에서부터 충성도 높은 마니아층을 확보하며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청아는 팀 활동을 넘어 홀로서기에 도전하며 솔로 가수로서 독자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06년 6월 솔로 음반 발매 직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방송 출연을 위해 이동하던 청아는 옆구리에 자상을 입고 얼굴과 신체 여러 부위를 구타당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대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26살의 젊은 여성 아티스트에게 벌어진 이 사건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며 언론과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지만 경찰이 CCTV 등 여러 증거를 조사한 결과 단 하루 만에 모두 청아의 자작극임이 밝혀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청아는 라디오 생방송을 앞둔 심리적 압박과 목 상태 악화를 이유로 충동적으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해명했지만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경찰 조사 내용을 뒤집으며 소속사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고의로 자작극을 계획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직접 때려 타박상을 만들고 옷을 찢어 자상을 꾸미는 등 치밀한 연출까지 감행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아는 허위 신고로 경범죄 10만 원 벌금을 부과받았고 연예인으로서의 경력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방송 출연 금지 명단에 올라 1년 6개월간 강제 자숙을 해야 했습니다. 이후 신곡을 발표하며 활동 재개를 시도했지만 뛰어난 보컬 실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각인된 자작극 사건의 오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청아는 음악적 재능만으로 스캔들의 그림자를 지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연예계 활동에 큰 제약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3위는 허황된 망상으로 자작극을 벌인 뒤 정치부 기자로 전향한 조정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선희의 제자를 떠올리면 자연스레 이승기를 생각하지만 사실 그녀의 첫 번째 제자는 한때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조정민입니다. 조정민은 이선희에게 6개월간 보컬 트레이닝을 받았지만 뛰어난 가창력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외모 탓에 가수로서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2002년 MBC 주최 팔도 모창 가수왕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조정민은 대중에게 특별히 매력적인 외모로 기억되진 않았지만 착하고 친근한 이웃집 여동생 같은 이미지로 각인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가 출연한 방송사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독 조정민 칭찬 글이 많았습니다. 특히 글들의 문체, 쉼표 사용법, 반복되는 패턴이 너무 흡사하여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게시글이 조정민 본인의 자작극임이 밝혀졌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그녀가 싸이월드에 로그인한 화면을 캡처해 업로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캡처 화면에는 닉네임과 로그인 사용자만 볼 수 있는 에디트와 세팅 버튼이 노출되어 자작극의 주체가 바로 그녀임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을 칭찬하고 지지하는 게시글 대부분을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입니다. 자작극이 공개된 후 조정민은 별다른 해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글들은 단순한 자기 홍보를 넘어
망상적이고 소름 끼치는 수준으로 대중을 기만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조정린의 자아도취와 대중 신뢰 배신의 결정판으로 기록되며 연예계에서도 희귀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2위는 재력을 가진 스폰서를 위해 애인을 배신하고 충격적인 자작극까지 벌인 심연정의 사례입니다. 미스 에이전트라는 성형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외모를 화려하게 바꾸고 걸그룹 헤이미스에 합류한 심연정. 그런데 지나치게 인위적인 외모 때문이었을까요? 데뷔 초기부터 그녀 뒤에는 재력 있는 스폰서가 있다는 소문이 방송가를 떠돌았습니다. 이 소문은 단순한 험담에 그치지 않고 30대 자산관리사와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퍼지면서 결혼설까지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에게 수년간 동거하며 사귄 또 다른 남자친구 B씨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정의 순간 심연정은 고민할 필요조차 없다는 듯 자산관리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남은 한 가지 큰 걱정거리는 B씨와의 사적인 사진과 영상이었습니다. 이 자료가 협박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사로잡았고 이때 자산관리사는 과감한 행동에 나섭니다. 그는 B씨의 집으로 찾아가 폭행을 가하고 스마트폰 유심칩까지 탈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씨가 전치사주 부상을 입으면서 자산관리사는 강도상의 혐의로 고소당하며 구속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심연정은 상상조차 힘든 충격적인 자작극을 실행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자신이 남자친구에게 강제로 성폭행당했고 자산관리사가 구하러 왔다가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터무니없는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덕분에 애인 B씨는 억울하게도 중대한 범죄자로 몰릴 뻔했지만 다행히 경찰 조사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반면 자산관리사는 폭력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연정은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이후 연예계 활동은 사실상 끝나버렸습니다. 그녀는 이후 이름을 하은으로 바꾸고 배우로 복귀를 시도하고 있지만 과거의 충격적인 행적은 여전히 대중의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성공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위는 바로 수혜입니다. 본명은 박수혜, 성을 제외한 수혜를 예명으로 활동하며 감성적인 연기와 진지한 톤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죠. 2002년 6월 MBC 단막극 베스트 극장 마이너스 짝사랑에서 처음 얼굴을 비추며 데뷔했고 청순한 외모 덕분에 7080년대 대표 여배우 정윤희를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베스트 극장 마이너스 엽기발랄 홍선생, 주말 드라마 맹간 전성시대에 잇따라 출연하며 존재감을 과시했고 2003년 러브레터에서 주연으로 발탁되어 MBC 연기대상 신인상을 수상하며 화려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어 영화 가족에 출연해 청룡영화상과 백상예술대상 신인여우상을 거머쥐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부터 배우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원래 수혜는 3인조 걸그룹의 멤버로 데뷔를 준비하던 소녀였고 당시 래퍼를 꿈꾸던 시절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를 따라 잡지 촬영장에 놀러 갔다가 모델로 발탁되며 3개월간 활동했고 이후 소속사 제안을 받아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습생 시절 그녀의 연기 가능성을 본 소속사 덕분에 6개월 만에 연습생을 그만두고 배우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2002년 여름 신인 시절 수혜는 인기 래퍼 양동근과의 열애설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양동근의 여자친구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며 조금씩 이름을 알렸죠. 두 사람은 같은 소속사 출신으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몰래 데이트하며 사랑을 키웠습니다. 수혜가 원래 래퍼를 꿈꿨기에 음악과 연기를 동시에 하던 양동근에게 특별한 호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의 열애가 공개되면서 양동근은 바보온달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지만 1년 만에 수혜는 배우로서 연기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7년 양동근의 인터뷰가 다시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그는 내 모든 것을 바쳤던 한 여자가 알고 보니 소속사 대표와 짜고 나를 배신했다. 그 고통은 잊을 수 없다. 예쁘고 멋진 여자들은 결국 돈 많은 사장과 연애하더라라며 씁쓸한 과거를 털어놨습니다. 이 발언으로 수혜, 양동근 전 소속사 대표 정영범 사이의 삼각관계가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음악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이문세의 곡 유치찬란의 랩 가사 속 2002년 7월 25일 24번째 생일이라는 구절은 수혜의 생일과 정확히 일치하며 그 사랑 찾아서 박수예라는 표현은 그녀의 본명 박수예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돼 수많은 추측을 낳았습니다. 수혜는 양동근과 만나기 전후 스타제이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 준비 중이었고 당시 소속사 대표 정영범과 연인 관계였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양동근이 대세이던 시절 정영범과 수혜가 전략적으로 계획해 양동근을 소속사로 영입했다는 이야기도 나돌았죠. 결국 이를 알게 된 양동근이 회사를 떠나면서 삼각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후 수혜는 정영범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톱 여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를 앞둔 1년 전 그녀가 출연 중이던 드라마 아테네 전쟁의 여신 제작사 대표 정태원과 데이트하는 장면이 포착되며 또 다른 열애설이 불거졌습니다. 모자와 패딩 등 커플 아이템을 착용한 사진까지 공개되며 진짜 남자친구는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커졌습니다. 정영범 대표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수혜 또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수혜는 10년 이상 몸담았던 스타제이와 재계약을 포기하고 이적하며 정영범과의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정태원과의 열애가 의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스타제이로 복귀, 다시 정영범 곁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퍼지며 수혜의 청순 이미지와는 상반된 사생활이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 후 수혜는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며 JTBC 드라마 공작도시로 복귀했습니다. 청순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덕분에 드라마보다 광고 수익으로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는 배우로 평가받고 있으며 남자 연예인과의 열애설은 드물지만 특히 나이 차가 큰 대표들과 얽힌 소문은 유독 많이 언급됩니다. 이제 오늘 소개한 한순간의 실수나 사건으로 TV에서 자취를 감춘 연예인 T.O.P.파를 되짚어보며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연예계라는 화려한 무대 뒤에는 단순한 실수 하나가 수년간 쌓아 올린 커리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영기의 치명적 음주운전 사고, 이영하의 자작 댓글 사건, 서하준의 유출 사진 논란, 김채영과 청한, 조정린, 심연정, 그리고 수혜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사례는 모두 단순한 실수가 아닌 선택과 행동,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전략적 판단의 결과가 대중적 평가와 직결됐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 소개한 인물들은 단순히 방송 활동을 중단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라는 수식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약점과 잘못된 판단 혹은 과도한 자기 홍보 욕심으로 인해 연예계 내 위치가 크게 흔들린 사례들입니다. 이들의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팬과 대중의 신뢰를 한순간에 잇는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예인은 꾸준히 재기를 모색하거나 다른 분야로 전향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오점과 사건은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언제든 대중과 미디어의 관심 속에서 재조명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예계라는 무대가 단순히 재능만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곳임을, 그리고 화려한 국민 타이틀도 결국은 순간의 선택과 책임에 따라 무너질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오늘 소개한 T.O.P.8의 사례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연예계의 어두운 그림자이자 한순간의 실수가 어떤 방식으로든 평생의 꼬리표가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팬들의 사랑과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연예인이라면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신중한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례들은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예계의 화려함과 그림자는 언제나 공존하며
그 사이에서 진정한 국민 배우로 남기 위한 노력은 결국 평생 이어지는 숙제가 되는 셈입니다.